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은 그죠? 그 등록 면허세 편에 펴시면 되겠죠. 그래서 책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등록 면허세 이제 개요가 나올 거예요. 개요. 자, 그런데요. 요거 그죠? 우리가 앞전에 이제 취득세 했던 거 이제 그대로 그죠? 그 구조를 그대로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 다음에 개정되고 난 이후 그래서 주요한 개정이 그죠? 2010년도에 있었다 이랬죠? 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면 취득세라는 세금과 등록세라는 세금과 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법이 개편되고 나서 이 세금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으로 이렇게 종류수가 두 가지로 이제 개편이 되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과거의 등록세 같은 경우는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등기도 역시 뭘 냈다? 등록세를 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분리가 된다 그랬어요. 분리. 자, 그래서 소유권 등기는 과거 취득세하고 결합을 해서 뭘 거두고요? 취득세를 거두고요. 그 대신에 소유권 외 등기 있죠? 예, 요거는 면허세하고 결합을 해서 뭘 거둡니까? 예, 등록 면허세를 거둡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요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결국은 우리가 등기가 소유권 등기가 있고 소유권 외 등기가 있는데, 그죠? 소유권 등기는 전부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 취득세로 갔다는 거예요. 취득세로. 그 대신에 소유권 외 등기 있죠? 예, 소유권 외 등기에 대해서 그죠? 거두는 세금이 전부 다 뭐라고요? 예, 등록면허세라고. 자, 그래서 일단 등록면허세는 기본적으로 그죠? 소유권 외 등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다. 그죠? 예,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야 우리가 프린트물 이제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2페이지에 거기에 내니에 등록면허세 갖고 1번에 보시면 의 나와 있죠. 자, 등록면허세에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행위를 과상을 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근데 그 밑에 줄에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 그다 줄 것이죠.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 등기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 등기. 그래서 소유권 취득 등기는 전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그죠? 등록면허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자산들은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 등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뭘 과세하겠다? 등록 면허세를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소유권 취득 등기는 취득세에서 과세를 해야 되는 건데 다음 동그라미 1, 2, 3번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취득세에서 과세 안 하고 어디서 과세하겠다고요? 예, 등록 면허세에서 과세하겠다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3번이 올해 추가가 된 거, 추가된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부터 봅시다. 동그라미 1번. 광화권 및 어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자, 그러면 광화권, 어권 같은 경우 취득세를 과세를 안 하느냐? 취득세도 과세를 합니다. 근데 몇 프로로 과세하느냐면 광화권, 어권 2%로 과세해요. 그 얘기는 이 광화권, 어권 옛날에 취득세, 등록세 갈라져 있을 때 이랬죠. 그 중에 과거에 소유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만 취득세에서 과세하고 과거에 등록세 있죠. 소유권 등기에 대한 등록세. 요건 어디서 과세하겠다고요? 등록면허세에서 과세하겠다고요. 광화권, 어권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소유권 취득이 다 취득세로 갈 거면 다 가야 되는데 또 광화권, 어권은 그 등기행위에 대해서는 어디로 왔어요? 등록면허세도 와 있어요. 등록면허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취득세 부가제척 기간이 경과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나옵니다. 취득세 부가제척 기간이 경과된. 자, 우리가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가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세금의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 두 번째는 충당, 세금이 충당되었을 때. 세 번째는 부과의 취소. 그 다음에 제척기간의 만료.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완성. 그죠? 자, 그러면 제척기간도 만료가 돼버리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취득세 부가제척기간이 경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취득세는 과세할 수 없는데 그러한 물건을 뭘 했다고요? 등기를 했다고. 자, 그러면 옛날을 생각해보세요.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을 때. 분리가 돼 있을 때는 옛날의 취득세는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 과세할 수 없죠. 그렇지만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 등기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옛날을 생각하세요.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가 돼 있을 때 취득세의 제척기간이 경과가 되면 취득세는 거둘 수 없어요. 그렇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뭐는 거둘 수 있어요? 등록세 거둘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지금 뭘 거두니까? 취득세를 거두니까 지금 취득세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옛날 취득세도 못 거두고 옛날 등록세도 또 못 거두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럼 과세관청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손해죠, 손해. 근데 과세관청은 손해보고 눈 뜨고 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거의 등록세 있죠? 과거에 거둘 수 없게 된 이 등록세를 뭐로 대신 거두겠다? 등록면허세로 대신 거두겠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취득세 제척기간이 이제 경과되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지금 취득세를 못 거둡니다.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취득세를 못 거둔다는 거는 옛날에 등록세도 못 거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옛날에 등록세를 대신해서 뭘 거두겠다고요? 예, 등록면허세를 거두겠다고요. 그럼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그죠? 그러면 옛날에 취득세의 면세점도 똑같았거든요.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그죠? 부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세점에 해당되면 옛날 취득세 거둘 수 없었죠. 그렇지만은 옛날에 등기를 했다. 그걸 등기를 했다면 옛날 등록세는 거둘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지금 뭘 거두니까? 취득세를 거두니까 옛날 등록세도 못 거두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옛날 등록세를 뭐로 대신 거두겠다고요? 예, 등록면허세를 거두겠다고요. 자, 그래서 과세관청은 그렇죠? 손해보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3번, 그죠? 예, 과거에 거두었던 등록세를 지금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 새로 거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추가시켜놨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2번에 형식주의 과세란 말이 나와있죠? 형식주의 과세. 자, 형식주의 과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실질과세주의라 그랬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형식과세라고. 그래서 취득세하고 정반대예요. 자,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을은 취득세를 내겠죠. 소유권 취득하니까. 자, 그런데 이 매매의 원인에 민법상 무효 취소 사유가 있고요. 그것이 소송에서 입증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매매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죠. 그러면 세법에서도 소외에서 입증이 되었으니까 소유권 취득 행위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 취득세를 냈는데 사후에 그죠? 소송에서 입증되잖아요. 그러면 냈던 취득세를 환급 되돌려 줍니다. 왜요? 취득세는 실질 과세주의라서 그 거래의 실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갑이 을한테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돈 빌리잖아요.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자, 등록 면허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저당권이니까 소유권 외의 등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요, 그 저당권 설정 계약의 원인에 있어서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소송에서 입증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저당권 계약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저당권 다시 말소해서 이제 소유권이 이제 저당권은 다시 말소해서 그 등기부에서 이제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앞전에 내었던 저당권 설정 등에 대한 등록 면허세 요거는 되돌려 줄 거냐 이 말이죠. 안 되돌려 준다 이 말이야. 등록 면허세는 무조건 과세예요. 왜요? 형식 과세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형식 과세주의라는 게 뭐냐? 형식 과세주의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내용상으로는 실질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그 등기를 할 때 그 절차상 즉 등기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절차상 서류상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그 실질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뭐 내가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죠?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죠? 한번 과세된 등록 면허세는 결코 되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고요? 형식주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냐 없었냐 서류상 문제가 있었냐 없냐 그것만 따지지 실질적인 내용은 안 따진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대신에 오히려 취득세는 뭘 따져요? 오히려 실질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실질과세하고 형식과세하고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 형식과세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시험 지문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거 읽어볼게요. 이거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된 권한이 실질적으로 정당한가 여부나 그 경위의 합법성 의무를 불문하고 외형상으로 등기 또는 등록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어도 등기 등록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등기 등록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그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된 등록세는 과언납으로 환부할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이미 과세된 거는 결코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프린트물 그죠? 거기에 3번에 납세의무자 나옵니다. 납세의무자. 그래서 납세의무자 해가지고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서 등기 권리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등기 신청을 할 때요. 공동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럼 어느 게 원칙이에요? 예, 요게 원칙이죠. 여기 예외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부동산 매매했어요. 매매하면 누가 등기 신청을 하는 겁니까? 각각 을이 공동으로 이 말이에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자, 누가 등기 신청합니까? 각각 을이 공동으로요. 그래서 뭐라고요?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고. 그죠? 예. 그래서 자꾸 이론적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그죠? 예. 실질적으로 자꾸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뭔가 등기를 할 때 이해 당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공동으로.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지금 각각 을 이해 당사자가 지금 두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각각 을 중에서 누구한테 등록 면허세를 부과를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공동 신청의 경우, 자, 공동 신청의 경우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등기 권리자와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등기 권리자는요, 어떤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어떤 권리가 감축, 줄어들거나, 상실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권리가 상실되거나 또는 감축, 줄어드는 자를 우리는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판단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고 절차상으로 판단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실질적으로 판단할까요? 절차상으로 판단할까요? 네, 절차상으로 해놨잖아요. 뭐라고? 형식주의라고. 그죠? 그래서 절차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등기부상에 표시되는 대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부상에 표시되는 대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필요 없고 등기부상에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등기부에 표시가 될 때 어떻게 표시가 돼야 되느냐 하면 어떤 권리를 취득하거나 증대하는 것처럼 표시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등기권리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등기권리자가 바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온 거 갑이 은행한테 돈 빌리는 거 나와요. 갑이 은행한테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돈 빌리는 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갑은 재산의 소유자이면서 돈 빌리는 차입자이면서 그 다음에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은행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 저당권자이면서 그 다음 돈 빌려주는 대출자이기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이기도 하죠.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적어놨느냐, 시험 문제를 다양한 표현을 써서 내니까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서 내더라도 이게 갑인지 을인지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이 은행한테 이제 돈 빌리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등록면허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등록면허세를 누구한테 부과를 할 거냐 이 말이죠. 자, 누구한테 부과를 할까요? 갑입니까? 은행입니까? 은행이다 이 말이죠. 은행. 왜 은행이냐? 그죠? 갑은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설정이 되면 소유권이 감축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저당권을 우리가 민법에서 제한물권이라 그러죠. 왜 제한물권이냐? 소유권을 제약을 하니까요. 소유권을 제한하니까요. 그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취득하거나 관리하거나 처분하거나 뭐든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설정이 되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그만큼 그 소유권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된다고요.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제한 물건이 설정이 되면 무조건 소유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돼요? 감축 줄어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은행은 뭘 취득했어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상에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자, 등기권리자 누구예요? 은행이라고, 은행.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다고요. 왜 2번이나 냈느냐? 헷갈리기 쉬우니까요. 자,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서 돈 빌리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뭐라 얘기하느냐면 등록면허세를 돈 빌리는 사람 보고 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원래 법에서 정해놓은 납세의무자는 누구였단 말이에요? 은행이었다고. 그런데 은행이 지 돈 내기 싫으니까, 지 돈을 부담하기 싫으니까 경제적인 약자인 돈 빌리는 사람한테 자기가 낼 세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넘긴 거라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 은행에 보면 돈 빌리면 돈 빌리는 사람이 세금 내야 되는갑다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원래 법에서 정해놓은 납세의무자는 누구였다? 예, 그렇죠. 돈 빌려주는, 그죠? 예, 은행. 이제, 그죠? 대출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돈 갚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하죠? 자, 그러면 이 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상실 잃게 되죠. 그래서 은행은 권리를 잃게 되니까 뭐가 돼요? 등기의무자. 그 대신에 갑은 저당권이 설정돼서 권리가 어떻게 됐다가 감축 줄었다가 저당권이 없어지면 권리가 어떻게 돼요? 증대, 회복되죠. 자, 그래서 권리가 증대된 자 누구예요? 갑입니다. 갑. 그래서 저당권 말소 등기는 누가 내야 된다? 갑이 내야 된다. 자, 그러면 세금 계산까지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전에 종량세 얘기하면서 등록면허세는 변경이나 말소 등기일 때는 한 건당 6,000원으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 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한 건당 6,000원으로 과세하는 거고. 그 대신에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채권 금액에다가 0.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거 뒤에 과표하고 세율할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까지도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요거 똑같은 문제 2번이나 냈으니까 똑같이 또 안 낼 거예요. 뭔가 말을 꼬아서 내든지 좀 더 추가를 해서 내든지 예, 그런 식으로 내지. 그래서 똑같이는 안 냅니다. 그죠? 똑같이는 안 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똑같이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꼬았는지 한번 볼까요? 152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에 매니에 확인학습이 있거든요. 확인학습. 확인학습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융자받기 위해서 을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죠? 갑이 은행한테 돈 빌리긴 돈 빌리는데 이 말이죠. 자, 이걸 어떻게 꼬아놨어요? 갑이 은행한테 돈을 빌리기는 돈을 빌리는데 그죠? 담보로 누구 걸 제공했다고요? 그렇죠. 친구인 을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이번에 이렇게 구조를 약간 싹 틀어놨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 문제는 뭐라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죠. 설정 등기는 쉽죠? 설정 등기는 납세자자 누구예요? 은행이요. 자, 근데 만일 이제 말소 등기라고 해봅시다. 말소 등기. 그럼 말소 등기 하는 납세자는 누굴까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죠, 을. 왜냐하면 을 소유권, 을이 부동산의 소유자죠. 을이 부동산의 소유자잖아요. 이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담보로 제공이 되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을 소유권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 소유권의 저당이 설정되었다가 을 저당권이 되면 말소가 되면 권리가 감축이 되었다가 등기부상 어때요? 권리가 증대되는 것은 표시가 되는 사람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을. 등기부상. 누가 실제로 득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부상에 누가 권리를 취득하고 증대하는 것처럼 표시가 되느냐고.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은 갑이 아니고 누구예요? 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구조로 낸다면 이제 설정 등기 안 내고 말소 등기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한번 냈으니까 똑같이 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한번 살짝 틀은 거죠. 근데 내용상은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조가 달라지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는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어갖고 이제 뭘 냈느냐? 요걸 냈단 말이에요. 채권자 대의 등기를 냈다고. 자, 151페이지 한번 보세요. 151페이지 매니에 3번에. 이번엔 채권자 대의 등기를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이제. 151페이지 매니에요. 채권자 대의 등기. 그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갑수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갑에게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제가 설명할게요. 요건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갑이 있다고. 자, 갑이 재산의 소유자이면서 돈 빌린 채무자의 채무자. 누구한테 돈 빌렸냐? 을한테 돈 빌렸다. 을이 채권자. 왜 빌려줬냐? 그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그죠?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거 믿고 돈 빌려줬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갑이 을한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안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갚으니까 이제 갑이, 을이 안 되겠다. 이 사람 재산 이제 압류해갖고 기밀청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등기부등본을 뜩 떼봤더니 놀랍게도 미등기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는 이제 갑명의로 돼 있는 것이 맞는데, 그죠? 지금 등기부에 등기를 안 해놨더라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이리저리 돈 빌려놓고 돈 떼먹으려고 이불로 미등기 상태로 이 재산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래 법원을 찾아가는 거야. 자, 법원에 찾아가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안만 봐도 돈 안 갚으려고 고의로 미등기를 이용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채권에 대해서 사회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등기로 돼 있는 이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고요? 대위 등기를 한다고. 요게 민법에서 채권자 대위권 하면서 공부하시는 거죠. 네, 채권자 대위권. 자, 그래서 이렇게 대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말이에요. 대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자, 등록 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자, 납세의무자 누굽니까? 갑이요, 갑. 왜 갑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부상 표시가 될 때 어떻게 표시가 된다고요?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 사람.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 소유권으로 표시가 돼요? 갑 소유권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납세의무자라고. 자, 그러면 요거 등기 신청을 공동으로 했어요? 단독으로 신청했어요?
단독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단독 신청의 예외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을이 했죠. 납세무자는 누가 됐어요? 갑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등기 신청자가 반드시 납세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래서 납세무자와 등기 신청자가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하기 전에 미리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납세무자는 누군데? 갑인데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을이 했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갑한테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등기 신청을 을이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그죠? 손해보고는 절대 못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을이 납세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을 보고 등기 신청하려면 돈부터 내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을이 납세무자가 아닌데 너 등기 신청하려면 돈 내놔야 돼. 돈 그래야 등기해줘.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을한테 돈 받는단 말이에요. 돈 받아가지고 나중에 갑 이름으로 등기하죠. 그럼 납세무자는 누구니까? 갑이니까 이제 갑한테 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갑한테 돈 받아갖고 이제 을한테 등기 신청할 때 지불했던 돈 있죠. 그거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을은 납세무자가 아니니까. 다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받아놓은 거니까. 이해되시죠? 예, 절차가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등록세에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과거에 법이 바뀌기 전에 등록세에서 시험 문제를 냈다고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어갖고 이제 소유권 등기하면 뭘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되죠. 그래서 저거 똑같은 지문을 어디서 냈냐면 법 바뀌고 나서 취득세에서 또 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법 바뀌기 전에 등록세일 때 그때 냈던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법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소유권 등기는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취득세로 갔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시험 문제를 냈다고요? 취득세에서 똑같은 지문을 또 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옛날에 등록세 기출문제 등록세에 있었는데 그죠? 이거 취득세에 또 나왔으니까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틀린 게 아니죠. 맞는 거죠. 옛날에는 등록세를 냈을 때 그때 지문이었지만 이게 소유권이 어디로 갔기 때문에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 지문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지문에서 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등록세 냈던 거 취득세는 상관없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어디다 집어넣어놨어요? 등록세에 또 집어넣어놨죠. 등록면허세. 그죠? 자, 그럼 취득세에 냈던 거를 갖다가 왜 또 등록면허세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건 등록면허세도 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또 그 얘기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출제위원이요 대충 시험 문제 내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요 분석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것까지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면 어떻게 반응할까? 저렇게 내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모의 테스트 다 해봅니다. 우리가 저기 왜 수석 합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려가요. 나중에 시험 출제할 때 불려가가지고요. 거기서 모의 테스트 한다고요. 그 사람들 상대로 문제 유형을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쳤을 때 이 말이에요. 시험을 쳤을 때 이제 미리 이제 연락을 하죠. 3개월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 칠 준비해라. 그래서 미리 좀 공부 좀 해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험을 딱 쳐갖고 그래서 평균 점수가 너무 지나치게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어렵게 수정하고 너무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좀 더 난이도를 좀 낮추고 예. 그래서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어떻게 낸 게 어떻게 어렵더냐 하고 그죠? 그 설문도 받고 예. 그렇게 해갖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우리가 이게 문제은행식으로 막 낼 것 같으면은 진짜 합격생이 많이 나올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다 모의 테스트 하고 심리적으로 이런 거 다 알아보고 통계 내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냥 뭐 문제 막 출제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소유권 등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취득세로 가야 되는데 또 등록면허세로 또 가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자, 이런 경우죠.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이거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리고. 자, 부동산을
자, 취득을 해가지고 자, 보존 등기를 한다고 봅시다. 보존 등기. 자, 건축물을 신축해서 원시 취득해서 이제 보존 등기를 한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요, 취득세는 냈는데 등록세를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1,000억짜리 본사 건물을 신축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취득세는 안 내고는 못 빼게요. 왜냐? 정해져 있는 신고기한이 있고 그 기한 내에 안 내게 되면 가산세가 붙고 가산세를 붙였는데 또 안 내면 가산금이 또 붙고 그죠? 그래서 취득세는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등록세를 내려니까 이 기업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등록세라는 세금이. 왜냐하면 내가 등기를 안 해도 내 권리를 보호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그 건물은 누구한테 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등기 등록을 해서 등록세를 낼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등기 등록을 안 하면 등록세는 낼 필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지금은 취득세 내야 되죠. 등기 등록 안 했더라도 뭘 하면 소유권 취득행위하면 합쳐서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바꾼 거예요 이게. 옛날에 하도 미등기해서 등록세 안 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이제는 미등기 하더라도 뭘 거두려고? 취득세 거두려고 이렇게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는 냈는데 등록세를 안 냈다. 즉 미등기에서 등록세를 안 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보존등기는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미등기 했어요. 미등기.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부동산을 팔아먹어야 되죠. 그러면 뭐 해야 한다고요? 등기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법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등기를 했다고.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취득세를 걷어야 되죠. 등기하면. 근데 옛날 취득세 냈다 안 냈다? 이미 냈어요. 이미 냈기 때문에 취득세를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옛날 등록세 있죠? 요거를 뭐로 거둔다고요? 등록면허세로 대신 거둔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 소유권이 안 나와야 되는데 소유권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보존등기가, 그죠? 이번에 처음 행해지는 거라면, 그죠? 옛날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고 나서 행해지는 거라면, 그죠? 법 개정되고 나서 행해지는 거라면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법 개정하기 전에 취득세는 냈는데 뭐는 안 했을 때? 등기를 안 했을 때. 그때는 요 보존등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뭘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취득세에서 지문을 내도 상관없고 등록면허세에서 지문을 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죠? 지금 거기에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의 동그라미 1, 2, 3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이런 거 있죠? 소유권과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취득세에서 시험 지문을 내도 상관이 없고 등록면허세에서 시험 지문을 내도 역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고 그때 납세 의무자는 항상 누구예요? 소유권자. 예, 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요. 과세 표준. 자, 그래서 그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물. 자, 프린트물 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그 4번에 과세 표준과 세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 자, 그러면요. 거기에 이제 일단 표준 세율 해가지고, 그죠? 역시 등록면허세도 탄력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취득세하고 차이점은 취득세는 표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다 탄력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오직 부동산 등기만, 부동산 등기 세율만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죠? 지금 프린트물 보고 있습니다. 프린트물. 그래서 그 갈로에 부동산 등기의 세율 하는 거 그거 잘 봐두시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세율만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부동산 외 그죠? 등록에 대한 세율은 그죠?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거기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소유권은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취득세로 가야 되는데 소유권이 또 나왔죠. 이거 뭐 얘기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취득세는 내고 뭐 안 냈을 때? 등록세 안 냈을 때 그 등록세를 대신 부담시키는 게 뭐라고요? 등록면허세라고. 그죠? 자, 그러면 그 등록면허세 소유권에 대한 세율은 취득세의 세율만 잘 외워두면 돼요. 그러면 취득세의 세율에다가 몇 프로를 빼면 돼요? 옛날 취득세 2% 빼면 그게 옛날 등록세 세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옛날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취득세 세율에서 2%를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존등기 돼 있죠. 보존등기가 취득세로 보면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이 얼마였어요? 2.8이었죠. 그래서 몇 프로 빼서? 2% 빼면 0.8이 되잖아요. 그다음 유상승계가 농지나 주택이 아닌 이상 몇 프로예요? 4%죠. 그래서 몇 프로 빼니까? 2% 빼니까 2%만 남는 거예요. 그다음 증여 같은 경우에도 비영리 사업자 외자는 3.5죠. 그래서 몇 프로 빼니까? 2% 빼니까 1.5고.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경우도 농지 외의 것은 그죠? 2.8이죠. 그래서 몇 프로 빼니까? 2% 빼니까 0.8이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취득세하고 차이점이 취득세에 적용하는 세율에다 몇 프로를 빼자? 2%를 빼자.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는 농지인지 아닌지 구별했고 비영리 사업자인지 아닌지 구별했죠. 근데 그런 구별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등록면에서는 그 구별 기준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한 거. 자, 그 도표 맨 아래 보세요. 도표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취득세의 세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등록면허세도 낮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취득세에서도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적용하는 것은 주택이 유상거래일 때 요 세율을 적용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등록면허세에 지금 소유권에 대한 세율이 취득세로 보면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적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유상거래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세 세율에다가 50%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한다고. 그래서 요걸 이번에 추가하는 거예요. 이번에 추가했다는 얘기는 앞전에는 세금 많이 거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불필요하게. 그죠? 예, 근데 이제 워낙 납세문자가 원성이 많으니까 이제 이번에, 그죠? 개정을 해갖고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표 계속 보세요. 도표 계속 보시면.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 있죠? 소유권 외의 권리는 전부 다 얼마예요? 1000분의 2. 뭐만 빼고? 변경이나 말소만 빼고. 그래서 변경이나 말소만 빼고 소유권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권리들 있죠? 기타 권리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1000분의 2, 0.2, 0.2. 그 대신에 그것이 변경이나 말소 등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건당 6,000원. 자, 그 다음에요. 과세표준. 과세표준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대로 돼 있어요. 그 프린트물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 도표에 보면 과세표준도 있죠? 그거 보시게 되면 소유권과 소유권부 가등기하고 지상권은 과표가 전부 다 뭐라고요? 부동산 가액이라고. 그 대신에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뭐라고요? 채권 금액으로 하고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자, 그러면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것이 가짜 세 개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가등기에 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가압류에 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가처분에 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래서 가등기든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세율은 전부 다 0.2예요. 그죠? 그렇지만 과세표준이 틀리죠? 예, 그래서 소유권부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거고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같은 경우 요역지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승역지 가액 이러면 틀린 거예요. 자, 요역지 가는 걸 한 거예요. 요역지 가액. 자, 그 다음에 임차권 주의하셔야 돼요.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하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월로 지불하는 금액은 없고 보증금만 설정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월로 지불하는 금액이 없대요. 그러면 세금은 빵원이죠, 빵원. 그죠? 세금은 빵원이라도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6,000원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그 프린트물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프린트물 3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맨 아래 7번 있죠. 7번. 그죠? 7번에 뭐 나와있어요? 최저세액제라는 게 있죠. 최저세액. 그죠?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이나 소액 징수 면제와 같이 뭐, 그죠? 세금이 적다고 해서 안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액이 6,000원보다 적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6,000원으로 그죠?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하한선을 정해놨습니다. 하한선. 자, 그래서 아까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하는 임차권이죠. 임차권 같은 경우 월로 지불하는 금액이 없게 되면은 세금은 0원이죠. 0원. 그렇지만 세금이 안만 적더라도 안 내는 경우는 없다고요. 무조건 내야 된다고. 얼마로? 6,000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 보증금만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6,000원으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자, 그 다음에요. 거기에 그저 프린트물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중과세율 나와 있네요. 중과세율. 중과세율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과밀억제권형 내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등기. 그죠? 그리고 그 과밀억제권형 밑에다가 갈로 쳐가지고 대도시라고 적었어요. 대도시. 그래서 과밀억제권이라고 해도 되고 또 뭐라고 해도 돼요. 대도시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등기는 몇 배 중과세다? 3배 중과세다.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자, 취득세 한번 봅시다. 다시 취득세. 취득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취득세 세율을 한번 보시면 프린트물에. 프린트물에 취득세 세율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4번에 중과세율이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양갈로 3번에 보면 표준세를 3배 많은 4% 있잖아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대도시 안에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또 나왔죠. 그 차이점은 왜요? 여기는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치하거나 전입하기 위해서 뭘 취득했을 때? 부동산 취득했을 때, 그죠?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는 얘기고, 그죠?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른 등기는 뭘 중과세 한다고요? 등록세를 중과세 한다고. 법인의 설립 등기, 설치 등기, 전입 등기 이런 거는요. 전부 다 등록세를 중과세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취득세 등록세를 다 합쳐서 중과세 해야 될 것을 또 분리해 놓은 거죠. 옛날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그 얘기예요.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설립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를 중과세 한다고 분리해 놨다고요. 또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합칠 거면 아싸리 합쳐야 되는데 어떤 거는 합쳐놓고 어떤 거는 분리해놓고 이러니까 자꾸 헷갈릴 거잖아요. 어쨌든 그냥 용어상으로만 구분하세요. 용어상으로만. 그래서 부동산 취득 나오면 뭐예요? 이건 취득세죠. 취득세 중과세죠. 그 대신에 그냥 설립 등기, 설치 등기 이러면요. 그건 등록면허세 중과세 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나오면 세율은 뭐라고 얘기하고 표준세를 3배 많아서 4%라고 얘기하고 그죠? 등록면허세 나오면은 몇 배라고 얘기하면 돼요? 3배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프린트물 3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5번 나와 있습니다. 5번. 신고 및 납부. 자, 신고 및 납부.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자,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그죠? 요건 이미 취득세에서 공부한 거죠. 취득세는 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취득세는? 그렇죠. 옛날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옛날 등록세는 언제까지인데요? 항상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그죠? 옛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했어요? 결합을 시켜서 취득세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를 하려면 옛날 등록세처럼 언제까지 세금 내라? 등록하기 전까지 다 내라. 그 대신 등기를 안 했다면 옛날 취득세처럼 취득일로부터 옛날은 30일인데 그 연장시켜서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라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죠. 그래서 그 등록면허세는 옛날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 등록하기 전까지 세금 내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구조를 이해한단 말이야. 소유권 등기는 어디로 갔다? 취득세 갔다. 소유권 외의 등기는 어디로 갔다? 등록세.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항상.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죠? 예. 자, 그 다음에요. 그 대신에 예외적으로 일반 가세상이 중과세상이 되거나 비과세 감면상이 과세상이 됐을 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 불성실하게 하면 보통징수 방법에서 세금 거두죠. 그럼 가산세가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일반 가산세 있고 중가산세 있는데 자, 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중가산세는 어디에만 있는 거다? 취득세에만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도표 밑에 참고표. 요거 중요합니다. 왜? 등록면허세에서만 있는 규정이라서 시험 지문이 자주 나와요. 자, 신고 이제 한번 볼까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을 본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신고를 하기 전에 납부부터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미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가산세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신고 전 납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말소나 변경은 한 건당 6,000원이죠. 그럼 원래 신고를 한다는 것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6,000원 세금 거두면서 신고서 작성하고 뭐 그럴 필요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간편하게 그냥 6,000원 세금 내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등록면허세 비과세 나옵니다. 프린트문에.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 자, 그러면 그것도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가 있는데, 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취득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하고 비교해서 잘 나와요. 그럼 취득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비과세의 종류가 동그라미 1번 하나밖에 없죠. 근데 아까 취득세 비과세 한번 보세요.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아까 1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취득세 비과세에서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자, 그럼 그 중에 등록면허세에서 빠져있는 게 뭐예요? 기속과 기부채납이죠. 자, 그러면 기속과 기부채납은 왜 등록면허세에서 빼놨을까요? 기속과 기부채납은 소유권을 기속시키고 소유권을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소유권 취득은 전부 다 어디로 갔다고요? 취득세로 갔다고. 그죠? 예, 그래서 등록면허세에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이해됐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비과세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등록면허세에서 얘기하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외의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외의 등기에 대한 비과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납세문자가 세금을 체납하니까 과세관청에서 납세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할 때 압류 등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과세관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과세관청이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죠? 과세관청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과세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말고도 지금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에서 나머지 읽어볼게요. 프린트물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 쭉 워낙 많이 나와 있죠. 근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단순하게 그냥 숫자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 그죠? 단순한 변경일 때 또는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세금을 굳이 과세하지 말자 이 말이죠.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데 숫자 하나를 잘못 적었다고. 그러면 숫자 하나만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면 되는데 그거 갖고 또 세금을 그죠? 정정등기했다 해가지고 또 6,000원 해라. 이러기는 좀 그렇다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표시 변경이거나 또는요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거는 공무원이 잘못에 의한 거니까 비과세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그게 두 번째 줄에 묘지 나옵니다. 묘지. 묘지에다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묘지. 자, 그러면 역시 또 요 얘기 하면 되죠? 자, 이거 그대로 할까요? 취득세. 자, 요 부동산이 묘지라고 해봅시다. 묘지. 이게 묘지잖아요. 묘지. 묘지면 옛날에 취득세는 어떻게 했냐면 묘지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고요. 몇 프로 과세했냐면 2% 과세를 했어요. 근데 옛날에 등록세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소유권에 대한 등록세 있죠? 요 비과세했다고 묘지에 대해서. 자, 그럼 묘지에 대해서 왜 비과세를 했느냐?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있다고요. 분묘기지권.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도 그죠? 상관없다 했어요. 소유권 보호 받는데. 그래서 등기를 억지로 시켜주면 옛날에 등록세 어떻게 했다고요? 비과세를 했다고. 자, 그래서 취득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옛날 취득세 2% 과세했고 등록세는 뭐 했으니까? 비과세했으니까 이 두 개 결합하니까 지금 취득세는 몇 프로로 과세한다? 2%로 과세한다. 그래서 아까 2% 과세하는데 묘지 있었죠? 그죠? 있었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지금 요거 비과세 하는 건데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옛날에 취득세는 냈는데 그죠?
등기는 안 해서 미등기에서 등록세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와서 뭘 한다? 묘지에 대해서 등기를 한다. 그러면 옛날 소유권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뭐로 대신해야 된다 했어요? 등록묘세로 대신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옛날에 등록세도 뭐 하던 거니까? 비과세 하던 거니까 지금 등록묘세도 어떻게 하자? 비과세 하자. 자, 그러면 이 묘지는 소유권 등기예요? 소유권 외의 등기예요? 소유권 등기예요.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를 알고 내용을 외워두시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같이 해결되잖아요. 그죠?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 2%대로 그대로 과세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옛날 등록세 비과세 하던 거니까 지금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비과세를 하는 거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 부가세가 남아있거든요. 부가세. 그래서 16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6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 4번에 등록면허세 부가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20% 지방교육세가 있고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 20% 농어촌특별세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아까 얘기 또 해봅시다. 자, 지금의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 등록세가 결합이 되어서 지금의 뭐가 되었다? 취득세가 되었다. 자, 그래서 부가세 같은 경우에도 납부세액에 따른 부가세가 있고 그 다음에 감면세액에 따른 부가세가 있다 이랬죠. 그랬을 때 아까 등록세 있잖아요. 등록세에 대한 부가세가 뭐 있었어요? 납부세액에 대해서 20%의 지방 교육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있었죠. 이건 납부세액에 대한 부가세고 이건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세고. 자, 그런데 이 등록세가요 두 가지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소유권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있었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있었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몇 개가 적용되고요. 2개가 적용되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해서도 2가지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 2가지는 어디로 갔고요? 취득세로 갔고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부가세를 적용한 거고 그 대신에 소유권 외의 등기에 대한 이 부가세 2개는요. 어디로 갔다고요? 등록면허세로 왔다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부가세 이 2개가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죠? 소유권 등기에 대한 부가세는 어디로 가고? 취득세로 가고. 소유권 외의 등기에 대한 거는 등록면허세로 오고.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부가세의 종류가 똑같겠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득세의 부가세만 잘 기억해 놓으면 등록면허세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 놓고 나중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되는 것들만 좀 기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방법 같은 경우에도 억지로 다 외울 필요 없이 자, 취득세하고 차이가 나는 게 딱 3개 있어요. 3개. 뭐가 차이가 나느냐? 자, 취득세에서는 신고기한이 있었죠. 60일이라는 신고기한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그러한 신고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냥 뭐예요? 등록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취득세는 중과세가 있었죠. 중과세. 근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세 있어요 없어요? 중과산세 없잖아요. 중과산세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록면허세는 있는데 취득세는 없는 거. 그게 뭐예요? 신고이지죠. 신고이지. 그러니까 신고이지는 어디에만 있는 거다? 등록면허세만 있고 취득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오직 그 3개밖에 안 되는 3개밖에. 왜? 나머지는 공통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취득세나 등록세 세금들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시고 나면 이제 시험 포인트가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외우시라.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죠? 그런 포인트들을 딱딱딱 찍어서 보시게 되면, 그죠? 예. 또 시험 점수를 획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 없이 그냥 포인트만 보게 되면 나중에 일반적인 표현을 냈을 때 또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시험 문제는 아주 긴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된 거 보면은 몇 장 안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뭐 취득세 정리한 것도 한 2장이면 끝나죠. 등록면허세 정리된 것도 1장이면 끝나죠.
몇 장 안 돼요. 다 정리해보면 한 5장이면 끝이 나요. 우리, 그죠? 세법이요. 5장이면 끝난다고. F 용지 5장이면 끝난다고. 예. 5장이면 끝나는데도 왜 어렵느냐? 그거를 그냥 달달달 외워갖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문이라는 것은 아주 긴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외워놓고 긴 문장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거를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이제 기출문제의 문장들, 문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죠? 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이제 다 보신 겁니다. 다 보셨고, 자, 아무튼 오늘은 그죠? 좀 우려될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뭐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수업을 이렇게 좀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또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